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건 내가 자유로워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것 또한 나라는 걸 내 소중한 사람들이 꼭 알아주면 좋겠다. 오늘 하루가 완벽한 하루까지는 아닐지라도 괜찮은 하루일 수 있다는 믿음. 하루 종일 우울하다가도 아주 사소한 일로 한번 씩 웃을 수 있는 게 삶이라는 믿음.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씨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매번 애매한 감정들에 물음표를 달곤 하지 않았나요? 이건 무슨 감정이지? 하면서 사는 데는 별일이 없었는데 마음이 허전하다든가 별 이유 없이 눈물이 나 힘든다던가 순간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땐 행복감이 들며 이거 뭐지? 이런 감정들을 전문 용어로 기분 부전장애라고 합니다. 이건 심한 우울 증상이 아니라 가벼운 우울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작품은 출판사 흔에서 출간된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이 책은 친구들의 농담에 웃고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허전함을 느끼고 또 그러다가도 배가 고파서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나 자신이 우스워 지독히 우울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애매한 기분에 시달리는 이런 증상을 앓는 작가의 치료 기록을 담은 책입니다. 백세희 작가는 왜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드러내지 않을까? 너무 힘들어 알릴 만한 힘도 남아있지 않는 걸까? 이런 갈증에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의 공감이 필요해 그런 사람들을 찾아 헤매는 대신 내가 직접 그런 사람이 되어보기로 나 여기 있다고 힘차게 손 흔들어 보기로 그럼 누군가는 자신과 비슷한 내 손짓을 알아보고 다가와서 함께 안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또한 이 책은 목표적 내용보다는 치료하는 상담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서 작가의 순간순간 감정들을 보여주며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책입니다. 더욱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 자신이 힘들었었구나. 그래 맞아. 이런 감정이었어. 라는 작가의 용기 있는 고백과 솔직함에 응원을 실어보냅니다. 여기서 떡볶이란 작가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작가의 치료 과정에서의 객관적인 감정들을 몇 가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십시오. 고슴도치 딜레마. 극과 극은 오히려 통한다고 하죠. 굉장히 자존심이 세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신이 없으니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서로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욕구가 공존하는 모순적인 심리 상태를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합니다. 나는 늘 혼자이고 싶으면서 혼자이기 싫었습니다. 그건 의존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할 땐 안정감을 느끼지만 불만이 쌓이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자율성을 획득하지만 여전히 불안감과 공허감에 쌓이는 상태. 매번 상대에게 지독하게 의지하면서도 상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내게 많은 것을 주는 사람일수록 모두 나를 지겨워하고 지루해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런 나를 싫어했지만 내가 맞다고 해주는 사람하고만 있으면 바로 어리광쟁이가 됩니다.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점점 더 겁쟁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 삶을 건강하게 해주느냐의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행동은 늘 어렵습니다. 난 스스로에게 필요 이상으로 가혹하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내 편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아지는 과정. 힘들 땐 무조건 당신이 제일 힘든 겁니다. 그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전문가한테 듣는 이야기가 위안이 됩니다.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괜찮아 하는 것보다 의사가 직접 괜찮습니다 해주는 게 더 안심이 되듯 그런데 날 너무 착한 사람 혹은 답답한 사람처럼 보는 듯해서 마음이 후련하면서도 불편해졌습니다. 겨우 3번째 상담이고 많은 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나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집에 혼자 있을 땐 한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내 보잘것없음을 자책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강도가 조금은 나아진 느낌입니다. 누군가가 좋은 날에도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연습이 필요할까요? 난 날씨가 묵직하고 마음이, 정신이 어두울 때만 글을 써왔습니다. 이젠 좋은 생각을 하면서 좋은 글을 쓰고 싶습니다. 나라는 존재. 합리화를 왜 부정적으로 보세요? 그건 성숙한 방어 기제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상처나 결정에 대해 이유를 찾는 거니까.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건 언제나 힘이 듭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휩싸여 있을 땐 더더욱 뭐라고 해야 할까? 쓰레기를 밟고 있는 걸 아는데도 굳이 손으로 집어 올려 쓰레기임을 확인하는 기분? 오늘도 딱 그랬습니다. 괜히 징징대고 싶었으니까요. 기대고 싶었고 우울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내게 우울함은 가장 쉬운 길이고 익숙하고 가까운 정서이니까. 매일 같은 시간에 깨듯 굳어진 습관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니, 모든 건 유동적이니까. 삶도 파도처럼 널뛰며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할 거야. 오늘 우울하면 내일 행복해지고, 내일 행복하다면 또다시 우울해져도 돼. 나를 사랑하기만 하자. 나는 나밖에 없는 존재. 그것만으로도 특별한 존재. 내가 평생 돌봐야 할 존재. 그러므로 애정을 갖고 따스하게 한 걸음씩 찬찬히 느리게 조목조목 짚으며 도와줘야 할 존재. 잠시 숨을 내쉬며 휴식하거나 때론 채찍하며 나아가야 할 존재. 나를 들여다볼수록 행복해질 거라고 오늘도 믿습니다. 괜찮아. 그늘이 없는 사람은 빛을 이해할 수 없어. 선생님은 어떤 방법이나 해답을 제시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캄캄한 우물 안에 떨어졌다고 치면 벽을 짓고 한 바퀴를 돌아야만 아, 이게 우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실패를 짚다 보면 분명히 반복되는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쌓인 실패가 견고한 내 중심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동전의 뒷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동전을 너무 무겁게 느끼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거? 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 의심 없이 편안하게 그뿐이다. 단지 방법을 모르기에 괴로울 뿐이다. 마지막 진료 기록을 마무리하고 맺은 말을 쓰지 못한 채 한참을 헤맸습니다. 이만큼 좋아졌다는 걸 보여주거나 뭔가 대단한 마무리를 짓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 권의 책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마치는 지금도 여전히 우울과 행복을 반복하는 내 모습이 싫었고 의미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병원을 오갔고 어느덧 2018년이 되었습니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좋아진 부분도 많아졌습니다. 우울감도 많이 나아졌고 사람에 대한 불안감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틈새로 또 다른 문제가 채워졌고 촘촘한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다 보니 종착역은 역시 자존감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빛과 어둠은 한 몸이라는 걸 다시 떠올렸습니다. 삶의 곡선은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어가며 웃고 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책은 질문도 답도 아닌 바람으로 끝이 납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또한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싫다보단 좋다는 단어가 많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실패를 쌓고 더 좋은 방향으로 눈을 돌리고 싶습니다. 감정의 파동을 삶의 리듬으로 여기며 즐기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커다란 어둠 속을 걷고 또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한 조각의 햇살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